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또 저기 송출 화면에 보면요, 연결 상태가 우수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환장해버립니다. 일부 방송에서 맨날 버퍼링이라고 벅벅거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막 이런 거를 보면 막 제가 당황해요. 당황하는데 일단 채팅창을 보고 우리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인사 말씀드릴게요. 나사랑님 오늘 1등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윤복현 부회장님 들으셨고요. 남홍대희님, 네. 홍대희님이신가? 남자 홍대희님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남홍대희님이 되니까 에리카님 들으셨네요. 박황용님 들으셨고요. 네, 자연이 좋아님 들으셨네요. 우리 최선행님도 들으셨고, 백만섭님 들으셨네요. 100억원, 닉네임 좋습니다. 100억원, 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으셨네요. 알까기 대왕님 들으셨네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나머지는 CEO 찰스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류치영님도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주여사님도 들으셨고요. 댄이님이신가요? 닉네임이 영어로 되어 있네요. 반갑습니다. 대찬인생님 들으셨고, 완전 엄지척 해주시는 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 코로나 끝나면 대찬인생님 만나서 빨리 소주 한잔 합시다. 그래? 여든 말. 저는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 거의 뭐 술을 안 먹었어요. 만 2년 다 돼가네, 이거죠. 술을 안 먹으니까 돈 쓸 일이 없어서 좋긴 좋습니다. 김현곤님, 네, 들으셨네요. 김현곤님 들으셨고, 네, 나머지 다 들으셨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미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울산지방법원 그 경매 사건이었어요. 2018 타경이 108,855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잠깐만요. 다세대 빌라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이지, 일단, 그죠? 단독주택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뻘건 글씨로 해가지고, 대지권 매각 제외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우 빌라 해가지고, 3층에 뭐 301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근데 이게 2020년 7월 달에 1차 감정가 5,580만 원인데, 고모 씨라는 분이 1차 길날 6천만 원에, 그것도 땅도 없는데, 땅이 없고 건물만 나오는데 이게 108%에 확 쏘버렸어요. 우와, 여기 보니까 대금 지급 기일 및 배당 기일이 같은 날짜죠. 이분이 보면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경매 사건에, 당해 경매 사건입니다.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고모 씨 같은 경우 전세권자로서 어떤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본인이 그 물건을 직접 낙찰받아버려요. 낙찰받게 되면은, 대금 지급 이제 하고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에 잡아줍니다. 같은 날짜에 잡아주고 배당 사건이 종결됐는데, 이분의 전세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인데 6천만 원으로 이제 낙찰됐기 때문에 채권 상계 신청은 아마 여기는 이제 채권 상계 신청은요, 2020년 7월 22일 날이 이제 매각 기일이었잖아요, 그죠? 네, 매각 기일인데 지공환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매각 기일인데 그럼 요 날짜로 또 일주일 후, 그러니까 7월 29일이죠, 그죠? 22일에서 7일 후니까 7월 29일까지 법원에다가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 7월 29일까지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을 안 한다더라 그러면요, 대금지급 기한 잡고 또 배당 기일 잡고, 그러면 대금지급 기한 따로 잡고 배당 기일 따로 잡다면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돈 법원에다 납부 다 해야 돼요. 근데 번거롭잖아요. 6천만 원 내고 자기 전세금 7천만 원이니까 나중에 다시 또 6천만 원을 되돌려 받는 게 더 번거로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당해 경매 사건을 물건 낙찰받게 되면은 법원이 매각기일 이후 일주일 후에 보니까 매각 허브 기일인데, 그때까지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그때는 지금 현재는 보면 저 대금 지급 기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금 지급 기일 및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 딱 잡아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6일 날 해가지고 대금 납부할 필요도 없어요. 대금 납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되는데,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또 도대체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밑으로 또 권리 관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고모 씨라는 분이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인데 이분이 전세권도 설정하셨잖아요. 전세권. 근데 가압류하고 가처분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인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처분을 보니까 이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입니다. 그 상태에서 임의경매에서 고모 씨 이분이 임의경매에 신청하셨잖아요. 청구금이 7천만 원. 자, 그럼 봐가지고 여기에 제가 아까 칠판에서 쭉 뭐 전체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뭐다 봐가지고 그런 설명에 터져봐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가처분은요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이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 아니 이 가처분은 어쨌든 소멸기준권리가 공동주택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본인이 임의경매 신청하면요 이 전세권은 말소 소멸기준권리화됩니다. 소멸기준은 아니고요. 소멸기준권리화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2012년도 10월 11일자 이거에서 소멸기준이 된다 그러면 가처분은 아이고야 2017년도 됐잖아요. 가처분 그죠? 5년 후에 가처분 됐으면 이 가처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남는데 인수한대요. 왜 인수하냐 하니까 인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말이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말이지 땅을 토지 소유자한테 안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열받아가지고 확 건물에 대해서 일단 가처분을 해놓고 그죠?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가처분을 한다는 것은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면에서 하나 보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는 있잖아 지상 건물이 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거든. 근데 이게 계속 철거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내가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뭐 하니까 내 건물에 대해서 향차 뭐 철거 소송하고 확 건물 철거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처분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 가처분도 보면 가처분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요. 요즘 남자분들 여자분한테 또 때리는 사람은 없죠? 이거 때리는 참 무식한 사람들이야. 무식한 놈이다. 근데 봐가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요. 접근금지 가처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내 집 옆에 보니까 누가 옆집 사람 말이지 집을 짓는데 아이고 우리 집 벽, 뭡니까 벽이 막 금이 간다. 그럼 어떡합니까? 공사중지 가처분. 많아요. 출입금지 가처분. 그죠? 근데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가처분 내역을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상에 가처분 내역에 대해 가지고 가처분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가처분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가처분이 어디 갔느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처분 해가지고요. 우리는 항상 이 피보존권리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피보존권리가 이 양반이 채권자예요. 김모 씨가. 이분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 이 사람 채무자입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나는 당신한테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게 뭐냐 이게. 토지 소유권의 기한. 그러니까 이분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기한 건물 철거 청구권이에요.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이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요.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호수가 301호 돼 있거든요. 301호. 그 전에 보니까 301호 있잖아요. 이런 것만 또 경매하시는 분들 계시는 모양이더라고. 이분이 사실은요. 301호 경매에 대해서 301호 건물이 경매된 게 아니고 301호의 대지 지분 있잖아요. 대지 지분이 경매됐는데 요걸 이분이 김 선생님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제 소위 대지 지분이 경매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대지 지분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일단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거든. 근데 아까 칠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대지 지분권자는 뭐다? 이게 건물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소유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든 매도 청구권을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 이분이 행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들어봐서 일단 이 물건 낙찰 받았다. 이분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예. 이 물건을 낙찰 받아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분하고 나름대로 협상을 해야겠지요. 그죠? 301호 여기에 대한 대지 지분을 이게 김모 씨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에 사시오, 파시오. 근데 요거 지금 제가 최근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이 가처분 등기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어요. 가처분 등기 그대로 살아있고, 또 이분이 이제 전세권자인데, 이분도 보니까 단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덜렁 해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분 같은 전세금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 7천만 원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이분이, 우이! 하면 또 경매 당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공격을 한다. 우리 이거 잘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맨날 뭐 아파트만 경매하면 뭐 공격이 뭔지 방어가 뭔지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 봐가지고. 하기서 뭐 이런 건 몰라도 뭐 경매해가서 돈 버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런 거 복잡한 내용이다. 그러면 아이고 막 제가 볼 때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 경매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 남정이 젊어서 뭐 저렇게 복잡한 거 이야기하냐 이게. 뭐가 복잡한데 복잡한 거 아닌데 봐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공격한다 이랬을 적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공격했을 경우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가만히 있으면요 꼼짝없이 당해버린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봐가지고 이게 여기 보니까 미리 이미 앞에 가처분 돼 있죠. 가처분 돼 있습니다. 좋아요. 봐가지고 근데 뒤에 뭐 봐가지고 저기 전세권도 설정하고 또 저 뭡니까 가등기 설정한 상태에서 이분이 본안 소송의 판결만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이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가처분 뒤에 전세권과 가등기 같은 경우는요. 가처분권자에 대해서만의 어떤 효력이 없는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봐가 경매가 진행된다 할 때 말소기준 권리 가처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말소기준 권리 가처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처분은 어떻게 말소기준 권리 됩니까? 전세권 가만히 있어요. 가등기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말소기준 권리 뭔데? 우리 공부한 거 아니십니까? 강제경매 기입 등기 이게 말소기준 권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어머야 인수하네. 이거 놔두다 보면 이쪽에서 막 어머야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 김모 씨라는 분은 보니까 이분이 저기 1차 지분인데 여기 보니까 1억 400이었어요. 1억 400만 원인데 이걸 봐가지고 6,140만 원 선에서 이 지분을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당신 저기 1억 400짜리 6,140이니까 7천에 합시다. 아니면 8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근거를 낙찰자 입장에서는 알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대수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제가 왜냐면요 전세권과 가등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이런 권리를 만들어 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선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툭 던져놔 버려야죠. 그죠? 툭 던져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토지 지분권자 김모 씨랑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해가지고 그래요. 알았어. 뭐 내 지분 내가 8천만 원에 파는 걸로 합시다. 8천만 원 판다 그러면 대지권 지분에서 301호 대지 지분이 어떻게 이분한테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와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전세권 설정하고 본인이 가등기 했으니까 당연히 저 말소해 버린다면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거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사례에서도 보니까 이걸 낙찰받으신 분이 건물을 낙찰받으신 분이 보니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 식대로 표현이라면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이 유치권 같은 경우도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죠?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받았다 했을 적에 정말 저 사람이 유치권자다. 진짜다 이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 봐가지고 저 사람 나한테 공격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그걸 딱 알고 나서 이렇게 방어하면 되겠지? 뭔가 착착착 방어 방법 얘기 다 했잖아요. 전세권 설정하고 가등기 설정하라니까요.
그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다가 유축관자가 씩씩하게 열받아가 진짜 확 그냥 경매 집어넣어버려요. 경매 팍 집어넣어버리니까 유축권에 있는 물건 낙찰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아마 제가 저기 우리 생생경매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인데. 봐가지고 이제 앉은 자리에서 가면 몇 천만 원 그대로 깨 먹는 거야,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모르면 하지 말으라니까, 모르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르면 안 하면 되겠니. 막, 죽자 살자 막 경매한다고 말이에요. 경매 얘기가 떼돈 떼보다 되는 줄 압니까? 아이고. 잘못하면 벼락 거지 됩니다. 벼락 거지. 이제 악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마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땐 그 네이버 카페에서는 상당히 제 입이 좀 거칠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제를 하고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점잖하게 놀아야지. 예. 이제 앞으로는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들었냐?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자,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전세권자 이분이 이제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어요. 전세권자 이분이 낙찰을 받으신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가처분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 가처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 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이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서로, 지분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전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설사 서로 쌍방 간에 가격에 대한 어떤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무슨 경매하는데 방어적인 차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 이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 그러면서 딱 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 까먹으면 돼요. 간단해. 인생사 그렇게 복잡합니까? 간단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보니까 상대방에서 나를 공격한다 이거죠. 우리가 법정기 상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방어, 공격과 방어 이렇게 나와잖아요. 방어한다 그러면요. 방어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전세권 가름기라니까요. 그것만 하시라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허위, 통정, 의사 표시에 의한 또 어디서 그런 용어는 주워서 듣긴 들어서 봐가지고.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라니까 봐가지고. 그죠? 허위, 통정, 의사 표시에 의한 그런 경우는 뭡니까? 형사처벌 받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그런 식으로 방어적인 차원에 있어서 뭔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땐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또 넘어가자니 시간이 좀 오버할 것 같고, 요건 아마 제가 모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더 이게 칠판으로 이동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월 12일이죠. 그때부터는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쭉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은 보면은 저기 그 건물이 보니까 건물의 종류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뉘어진다 하더라.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인데 보니까 만약에 101호, 구분 등기된 101호가 만 경매가 나왔어요. 요거 만 경매가 나오고 대지권 자체는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예. 요랬을 적에 101호 요거를 내가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여기 대지권은 경매 대상이 아닌데 요걸만 A라는 사람 낙찰을 받고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라 그러면요. 갑은 이 A에 대해 가지고 요 건물이 101호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경매 정보지를 보셨습니다만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그죠?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란 가처분을 빡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가처분은 죽어도 이건 말소 기준 권리 선호하는 불문화가 무조건 안 죽어요. 무조건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뭐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좀 더 깊숙하게, 이런 건 더 깊숙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깊숙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원 들어가시고 석사, 박사 논문 쓰실 적에 연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과정은 석박사 쓰는 연구 과정이 아니죠.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안종현이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간접 경험하시라는 것이죠. 그죠? 간접 경험하셔가지고 돈 버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돈 버시는 게 목적이지. 그냥 막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나도 학구열에 산다. 학구열에 막 너무 탄 사람들이 이제 다 좀 돈 벌기 힘든 것 같아. 자, 어쨌든 봐가지고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이 가처분 안 죽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받기는 받는데 시세보다도 월등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죠. 그죠? 아까 같이 전세권자든지 본인이 전세권자로서 본인이 낙찰받고 본인이 채권 상기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봐가지고 일반 제3자 입장이다 그러면 월등하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 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를 나한테 팔아라 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봐가지고 이 A라는 사람 말이죠. 갑한테 돼가지고 나한테 지분을 매각해라. 일부 지분 매각해달라 이거죠. 또 세 번째 봐가지고 갑은 뭐 이게 A 100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다. 강제경매를 붙일다 이랬을 적에 네 번째 봐가지고 A는 그러면 이 갑이란 토지 소유자가 강제경매 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방어적인 차원에 있어가지고 어떤 조치를 빡 취해버리고 요런 식으로까지 아마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게 이런 건물만 경매 나온 경우, 그죠? 이게 또 토지만 경매 나온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법정 시장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는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신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죠? 은행에 잔고가 몇백억씩들이 있나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넉넉할 적에 이런 물건 건드리시라니까. 그죠? 이런 거 대출도 잘 안 나와요. 대출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간당간당한데 뭐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해서 이게 내 의지대로 해가지고요. 이게 빨리빨리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어떤 시간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분들만이 이런 물건 하나 툭 건드려 놓고 나서 가만히 내깔려놔버려. 냅둬버려. 냅두다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속성이 안 그렇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올라가 버리네?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 그럼 나는 앉아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일단 제가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제 컴퓨터 시계상으로 보니까 8시 58분이네. 한 2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방송에서 약간 버퍼링이 일어났는데요. 또 어쨌든 제가 제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셨다면요. 이걸 제가 1시간 정도 되니까 30분씩 잘라가지고 재편집해서 채널에 올려놓거든요. 그거 내일하고 모레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보다 멋진 영상물로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